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가을이 아주 많이 깊어졌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뒹굴죠. 차가워진 바람, 옷기슬염입니다. 햇빛은 얇아지고 대기는 차가운 이 계절, 삶을 사색하게 만드는 정신과 영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참 외롭죠? 이런 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마라.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정호승 시인의 시죠. 젊은 날의 사랑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또 지켜보는 엄마의 시선이 나옵니다. 거기에 깔린 계층 간의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것.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만나봅니다. 정미경 씨의 소설 내 아들의 연인 함께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간 소개해드립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근세 들어 여걸로 재평가되고 있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의 업적과 일생을 담은 평전, 칙천무후가 페이퍼로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칙천무후의 치세에 정치나 경제 영역은 물론 문화의 화려한 개화와 독특함에 주목하고 여성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보다 권력을 통해 무엇을 했는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고대사의 권위자 도야마 군지가 쓰고 전문 번역가 박정임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아이콘 인디아 코드 22가 해냄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인도 경제 분석서로 그 잠재력과 영향력을 22가지 키워드로 나눠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인도연구센터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인도 전문 연구위원 김봉은 박사가 펴냈습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 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이 세리북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우리 경제의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9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지난 20년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홍순영, 장재철, 권순우 등 삼성경제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펴냈습니다. 네, 금주의 신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미경의 단편소설 내 아들의 연인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죠. 정미경 씨는 1960년 마산생입니다. 2001년 세계문학으로 등단을 했고요. 지금까지 소설집 나의 피투성이 연인,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등의 책이 있습니다. 장편으로 장밋빛 인생,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등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이상문학상, 중요한 문학상들을 수상했습니다. 작가 오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생산성이 아주 높은 작가에 속하시죠? 뭐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비교적 등단은 늦으셨는데 작품이 뭐 왕성하게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연조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내 작품 세계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문학을 추구한다 싶으신 건지요? 뭐 글을 써오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혹은 당신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네. 참 곤혹스러운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글이 그 시간과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건져내는 그물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네. 때로는 거울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 작품은 제가 독자로 하여금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쓴 작품이에요. 예. 근데 뭐 아주 성능이 좋고 선명한 그런 거울이 아니라 약간은 표면이 흐릿해서 절반쯤 자신을 비추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상을 완성해낼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글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미경 단편소설 내 아들의 연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혼자 남으면 왜 집이 비었다는 생각이 들까? 누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후 현관에서 나의 사진을 찍으면 장식장과 액자 사이로 금방 연기처럼 사라질 듯한 여자의 모습이 판독하기 힘들 만큼 흐릿하게 찍혀 있을 것 같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남편이 꼭 태엽 인형처럼 보이네.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시는군. 하여간 한 번도 위를 올려다보는 법이 없어요. 거실 창틈으로 쇼팽의 선율이 흘러나온다. 쇼팽이라. 피아노의 선율은 가슴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다가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한 남자의 얼굴을 실어온다. 사랑해. 내 사랑 안 받아주면 나 재수도 안 하고 자원 입대해버릴 거야. 뭐? 자원 입대한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협박을 다 하네. 내일 초편으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초핀? 거기가 어딘데? 아현서점 옆에. 아현서점. 초핀? 아우 웃겨. 야, 그거 쇼팽이야, 쇼팽. 초핀이 아니고. 정말 주접도 가지가지야. 원하던 대학에 입학해 기고만장해 있던 나는 재수생인 녀석의 신분도 볼에 무성하던 여드름도 쇼팽을 초핀이라 읽던 판무식도 단체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곳에 나가지 않았다. 저 차 뭐야? 왜 저렇게 쌩쌩 달려? 단지 하늘? 어머, 저속도로 주차를 다 하다니. 아이고, 틀림없이 뭔 일이 날 것 같다. 저것 좀 봐. 왼쪽 차 백미러를 부쉈잖아. 잠시 멈칫하던 차는 재빨리 빠져나가 맞은편의 빈 곳으로 간다. 연두빛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린다. 제가 건드린 차 쪽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우리 집 라인의 입구로 들어선다. 조금 후 앞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뜨겁지 않으시죠? 어떠신가요? 딱 좋아. 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엎드려 누워있다. 척추를 따라 따끈한 돌멩이가 하나씩 등에 놓인다. 여름 저녁의 해변에서 낮 동안 태양에 데워진 조약돌 위에 맨몸을 대고 누운 기분이다. 이 향은 어떠신가요? 일랑일랑이에요. 강한 봄볕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거예요. 달콤하고 나른한 열대꽃 향이죠. 그리고 이건 유칼립투스예요. 스트레스로 혼란해진 길을 가지런히 빗질해주는 향이죠. 황사에 지친 호흡기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머니,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처음 걸로 해. 고적한 실내에 일랑일랑의 향이 번져나오기 시작한다. 옆에 침대는 비어있다. 딸은 늘 늦는다. 도란이. 아들 컴퓨터 화면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엄마, 나 요새 도란이라는 애 만나거든? 여자친구? 얘 모니터 봐봐. 바로 얘야. 아유, 어째 좀 추워 보인다. 표정이 밝고 화사한 처녀들이 넘쳐날 텐데 넌 어째 아파 보이는 여자애한테 마음이 쏠리나 보지? 어이, 도란이 얼마나 순수한데.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하여간 넌 여자애 보는 취향이 좀 달라졌다. 엄마, 응? 도란이 정말 빛나는 애야. 다른 애들하고는 정신적 수준이 다르다니까. 도란이는 참 생각이 깊어. 도란이 얼마나 말도 재밌게 하는데. 도란이 말이야. 에이라 이놈. 도란이 얘기 그만 좀 해. 에이, 엄마도.
도란이 내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이름도 촌스럽긴. 도란이가 뭐냐? 아니, 도란이가 어때서? 사랑스럽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는데 안 이쁜 게 있겠니? 죄다 이쁘지.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하고 있는데 며칠 전 밤에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내 옆에 앉은 아들의 표정이 꽤나 비장했다. 엄마, 왜? 또 도란이니? 엄마. 걔네 집 가난해요. 그냥 우리 엄마 기준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걔 컨테이너에 살아요. 무허가 집들 모이는 그런 데서. 그런 데 살아요. 엄마 기준이라니. 누가 뭐랬어? 내가 언제 도란이네 환경조사 나간다니? 뭐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야. 싫어지면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다고. 근데 걔가 가난해서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도란도란 잘 살아. 거봐요, 엄마. 당장 거부감이지? 아니, 한 번도 못 본 애를 가지고 아닌 밤중에 너 혼자 왜 난리니, 난리가? 벌겋게 달아오른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 아이를 한 번쯤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쨌거나 컨테이너라니 심란하긴 했다. 엄마, 알았어. 늘 늦는구나. 아이고, 옷 갈아입는 것 좀 보라지. 휙휙 벗어 던지는 것 좀 봐. 저 이쪽으로 엎드리세요. 네. 자, 따스하게 데운 오일로 마사지 들어갑니다. 시원해. 혀를 좀 더 세게 눌러드릴게요. 이쪽이요. 예. 근육이 좀 뭉쳤네요. 엄마, 나도 나이 드나 보다. 요즘은 남편보다 여기 언니 손길이 더 그립다니까. 아이고, 엄마 앞에서 할 소리다. 엄마. 엄마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찾았다고? 오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벌써? 세상에. 얼굴이나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나저나 걔 너무 주제를 모르네. 너 주제는 뭔데? 에휴, 엄마 딸이지 뭐유. 내 딸이지만, 아니 내 딸이니까 좀 다르게 살았으면 싶다. 날마다 백화점에 나와 쇼핑하고 다리 부었다고 스파 들르고 집안일은 죄다 남한테 맡겨놓고도 뭐가 부족한지 늘 징징거리고. 아이, 그걸 어떻게 물어내? 뭐 어쩔 수 없죠, 뭐. 붙어 있으려면 물어내야지. 아이씨, 그나저나 한두 푼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아이, 무슨 백미러 값이 소형차 한 대 값이냐? 아저씨! 이게 웃을 일입니까, 지금? 아이, 미안. 에이, 뭐 뻣뻣한 편육 몇 점 집어먹은 줄이 이게 무슨 날들은. 정말 미치겠네. 아유! 계단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얘기를 하고 있던 남자의 목소리가 내내 귓바퀴에 감돌았다. 여보, 과일 들어. 쟤들 어떡해. 현이하고 도란이 말이야. 쟤들이 좋다면 하라고 해.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집안일에 무심하긴. 하나 있는 아들이고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사돈의 팔촌 재혼 얘기하듯 해요. 아이고. 아유, 무심하다니.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현이하고 같은 학교 나왔다며? 그만하면 남한테 내세우기 부끄럽지 않은 학벌이고 뭐 머리도 괜찮을 거고.
까탈스러운 녀석이 좋다고 따라다닐 정도면은 인물도 뭐 반반할 거고. 그런 변덕 받아줄 정도면은 성격도 뭐 GM이보다는 무난하겠고. 왜 당신 목소리 듣자니 뭐 그리 인상이 나빴던 것 같지도 않네. 응? 그래. 요즘에 치고 그만 안에 만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야. 한 번 봐서 알겠냐만 생각도 반듯하고 인상도 맑고. 솔직히 제 자식 생각은 않고 눈만 높아지는 게 혼사 앞둔 엄마 마음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어려운 집애라. 남편에게 도란이 사는 집이 컨테이너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뭐 사돈 재산 넘볼 만큼 어렵지 않잖아 우리. 돈을 크리넥스 뽑아서 코풀도 쓰는 이 동네 애들보다 낫지 뭘 그래. 모르겠어. 뭐랄까 애가 어째 추워 보이는 게. 응? 춥다니. 군기가 흐른다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아마 도란이를 다른 일로 만났다면 깨끗하고 반듯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차를 마시고 걸어 나오는데 그 아이가 뭔가 껄끄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걸어 나오던 장소에 대한 것이었다. 참 걱정도 팔자네. 날 때부터 돈 쓰는 재주 타고난 인간 있나? 태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이 날마다 백화점에서 살잖아. 그래, 현이는 뭐래? 결혼하겠대? 뭐 당장 날 잡겠다는 분위기는 아니야. 그럼 좀 두고 봐. 늦은 나이도 아닌데 뭐. 아이고 사부님. 아이고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구만요. 네. 근데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글쎄 오전에 누가 107호집 벤츠 백밀러를 부수고는 싹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 그 댁 사모님이 기사한테 차 안 지키고 뭐 했냐고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게 물어내란 소리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사야 사장님 외출 안 하면 차 안에 있거나 경비실 앞에 앉아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필이면 어제 함 들어오는 집에서 한상 차려서 내보냈더라고요. 딱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한 10분 비운 사이에 그만. 에이구, 업무 시간 중에 술을 마셨으니 최 기사도 잘한 건 없지만 수리비가 최 기사 월급보다 많다네요. 아이고, 백미러 한쪽이 200만 원이라니. 에휴 참. 어머나, 그래요? 엄마, 도란이 만났어? 그래, 만났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래? 엄마가 누구 만나는지 너한테 허락 받아야 되니? 왜 스트레스 주고 그러냐고요? 스트레스 준 거 없다. 나한테 말해요.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니? 나도 생각이 많단 말이야. 별일이다. 너한테 하도 얘기를 들어서 처음 만난 것 같지도 않더라. 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은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만나고 싶어서 그래.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참.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도 도란이 하기에 한 번 만났어. 별 얘기한 것도 없다. 에이. 명인이? 글쎄, 현이가 나 오늘 도란이 만났다고 아주 심술을 부린다. 사실 엄마가 오버했네. 더 두고 봐요. 걔들 계속할지 어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요즘 애들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서봐야 아는 거라니까. 저기 애는 괜찮지 않든? 엄만 그 기집애가 깜찍해? 난 끔찍하더만.
그 어리숙한 얼굴로 그 빤한 계산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예. 넌 뭘 먹으면서 전화를 받는 거니? 어른 전화를. 그러니까 주제를 너무 모르잖아. 아니 신분 상승도 분수가 있지. 너 주제는 뭔데? 엄마,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고 봐, 둘 사이엔 극복할 수 없는 계층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니까. 엄마, 내가 사회학 전공이잖아. 아니야, 뭐 사실 컨테이너에 사는 거야.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 나는. 뭐 아빠가 가진 아파트 중에 하나 주면 그만이지 뭐.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엄마는 왜 그 초핀하고 결혼 안 하고 아빠하고 했는데? 응? 엄만 그 초핀한테서 엄마의 적나라한 미래를 거울처럼 읽어낸 거라니까. 아, 뭐 솔직히 우리 엄마야 결혼이라는 벤처에서 성공한 투자자지 뭐. 그렇지 않아? 응? In my dream, always knew I saw you. 현이 어떠니? 네. 활짝 웃으면 좀 좋아? 하여간 도라닌. 그나저나 기껏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는데 짜장면이 뭐야? 현이는 나르시스트예요. 생긴 거답지 않게 잘난 척한다는 얘기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한데 그게 밉지 않아요. 그렇게 키워진 것처럼 보여요. 맞는 말이고 나이답지 않은 예리한 관찰력이다.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긴 해도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에 올라있으면 비위가 확 상하는 뼛속 깊은 부르주아 청년. 그게 내 아들이다. 저 이거 받으세요. 뭐니? 며칠 전에 생신이셨다면서요? 아유, 목도리구나. 아유, 정말 예쁘다. 네가 뜨개질한 거니? 계절은 좀 지났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바쁠 텐데. 그래서요.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코는 좀 컸다 자랐다 해요. 요즘 유행이 핸드메이드 아니니? 아우, 따뜻해. 색깔이 참 잘 어울리세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전투를 건네다 보던 도란이 카운터 아가씨에게 묻는다. 저 자장면 9,000원 아니었어요? 네? 부가세하고 봉사료가 붙었거든요. 아니, 자장면 주제에 무슨 봉사료예요? 도란이를 내 차에 태우고 근처의 백화점으로 간 건 자장면에 무슨 봉사료냐고 묻는 도란이를 묘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카운터 아가씨의 태도에서 뭔가 내 속을 건드리는 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사람에게 먼저 선물을 받으니까 좀 그렇네. 나도 옷 하나 사주고 싶어. 골라봐. 저 이런 데서 안 사 입거든요. 어른이 해주겠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게 예쁜 거야.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갈 땐 동창회 갈 때만큼이나 공들여 화장을 하고 제대로 차려입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특히나 이 백화점은 분위기가 유난하다. 도란이 나이는 남대문 좌판에서 산 옷을 걸쳐도 깜찍하고 눈부실 나이지만 여기 이곳에서는 아니었다. 무얼 입혀도 때깔이 나지 않을 아이처럼 미워 보였다. 도란이 어느 순간 무언가를 견디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을 때, 도란이를 없이 여기는 듯한 표정을 판매원에게서 읽었을 때 나는 오기가 나서 옷을 골라 이것저것 입혀보았다. 와, 이쁘다. 마음에 들어? 네, 고맙습니다. 접촉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벽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 최 기사가 호소문을 붙여놓았던 자리다. 그러나 그 호소문은 다음 날로 떨어져 나갔다. 감히 입주자를 어떻게 알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아,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아세요? 최 기사가 잘못한 거죠. 그런 걸 벽에다 붙여놓을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보, 엘리베이터에 붙었던 호수문 읽었어? 나 실은 그 접촉사고 목격했어. 벤츠 백미러 부서지게 한 차. 앞집 여자야. 설마 이제 와서 얘기할 건 아니지? 글쎄. 잊어버려. 앞집 여자한테만 얘기를 해볼까? 지금 나서게 미안하면 몰래 돈이라도 전해주라고. 그 여자는 눈이 없어서 벽보를 못 읽었겠어? 정 불쌍하면은 당신 돈으로 봉투 하나 해서 익명으로 전해주든지. 여보세요? 저 도란이에요. 밤늦게 정말 죄송한데요. 현이 자요? 벌써 자겠니? 기다려라. 네. 현아, 도란이 전화야. 잔다고 그래요. 현이 잔다. 안 자고 있죠? 저한테 화나서 그래요. 그래, 내일 통화해라. 나쁜 놈. 저절로 내 입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왔다. 도란이네 집도 몇 번 놀러 갔었고 둘이 같이 밤을 보낸 적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다이어리에 별걸 다 적어놓는다. 도라는 지금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다른 방식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도라는 그런 점이 날 매혹시켰지만 동시에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땐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 엄마 말처럼 넘을 수 있는 벽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넘을 수 있는 벽과 사실은 넘고 싶지 않은 벽이 있을 뿐인 걸까? 가난의 조건은 무엇일까? 돈이 없는 것, 아니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결핍감, 욕망의 가난. 기준을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 심한 결핍감을 혹은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이에겐 도란이의 태도가 낯설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현이는 도란이 살고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이 적어도 자기의 연인이 지내기엔 끔찍한 장소라고 단정짓고는 끊임없이 도란이를 거기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건 컨테이너에서 확대되어 다른 사소한 곳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둘은 그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청담동에서 저녁이라도 먹을라 치면 내내 불편해하는 건 개인 사정이라 쳐도 그날 옷차림은 너무 처졌다. 사랑하는데 내가 내 여자에게 그 정도 해주는 것도 받지 않으려는 고집에 정말 화가 났다. 내 친구들 만날 때 옷차림 좀 신경 쓰면 안 되니? 내가 옷 사준데도 웬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거야? 난 싫어. 그래, 넌 울트라 부잣집 아들이구나. 넌 꼭 그렇게 받아쳐야 되겠니? 에휴, 정말 우린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다. 도란이랑 싸웠니? 싸우긴요. 엄마, 도란이 같은 애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응? 엄마 아들이 한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봐. 그래서? 근데 엄마, 단둘이 있을 때면 도란이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왜 내 토크 속에선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너 미치겠다고요. Here's to the heroes, those few. 찻잔을 내려놓은 도란이 입술을 쳐다본다. 아직 어린 입술이다. 그런데도 얼굴 전체를 보면 묘하게 역경을 지나온 신선함이 새겨져 있다. 지금 결혼하긴 좀 그렇대. 아르바이트 죽도록 하면서 박사과정 공부한대잖아. 내가 학비를 댄다고 해도 싫대요. 자기가 벌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결혼 못하겠다는 거야. 나는 도란이의 입술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나도 언젠가 저런 입술을 가진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날 초핀을 만나러 커피숍 쇼핑에 나가진 않았지만 같은 성당 유년부 교사였던 우리는 매주 얼굴을 보았다. 시골로 봉사를 갔던 여름날 같이 보낸 며칠 동안 나는 나를 쳐다보는 초핀의 눈동자에서 갈망을 빤히 읽으며 그를 고문했다. 우리 원두막에 놀러 가지 않을래? 좀 이따 산막 뒤로 와. 알았어. 초핀과 나는 난전에서 산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가리키며 깔깔 웃었다. 비 온다. 야, 시원하겠다. 우리 그냥 비 맞자, 어? 좋아. 시원하다. 복숭아 먹을래? 와. 정말 맛있다. 빗속에서 먹는 복숭아 맛 정말 최고인데? 이 맛 평생 못 잊을 거야. 야, 비 그쳤다. 정말? 야, 여름 날씨 정말 변덕스럽네. 옷이 흠뻑 젖었어. 벗어서 짜. 서로 돌아서서 벗으면 되잖아. 어머, 티셔츠 색이 빠져서 몸에 물이 들었어. 몸이 온통 연두색이야. 야, 정말 참혹하다. 내 몸은 노란색. 우리는 미친 듯 웃어댔다. 그 이전의 생에 그토록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손 한 번 잡지 않았지만 온몸이 살짝 미열에 들떠 부푼 듯 했던 그 오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건 명백히 성적인 흥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란 결국 타이밍의 문제일까? 하지만 난 내 교활한 계산법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애매한 핑계 뒤에 감추던 것은 아닐까? 명백히 가난했고 재수해봤자 괜찮은 대학 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의 현재에서 당연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의 미래를 산출해낸 게 아니었을까? 도란아, 좀 이르긴 하지만 팥빙수 먹을래? 네, 팥빙수 좋아하세요? 네 나이 땐 나도 날마다 먹을 만큼 좋아했는데 이젠 한여름에도 팥빙수를 먹고 싶지가 않다. 맛있니? 네. 나는 왜 도란이를 불러냈을까?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점심을 먹는 내내 나는 요즘 둘 사이의 기류 변화를 모르는 척했고 도란이도 현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아들의 일기를 읽으며 둘이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도란이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다. 도란아, 요즘은 말이야 결혼을 해서도 공부 계속하는 친구들 있지 않니?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제가 짐이 좀 많아요. 동생들도 아직 어리고 무엇보다도 제겐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중요하거든요. 걔 부모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키우지도 못할 애들은 왜 낳아서 자식한테 떠맡기냐고. 내가 화가 나서
니네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무책임하니? 네 인생은?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꼭 남의 말하다 그러는 거 있죠. 그러게 말이야. 아니면 어쩌겠어. 에휴, 참. 어쩌면 현이는 도란이한테서 사실은 나 힘들어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한 번도 힘들다 내색 않는 이 아이에게 묘한 두려움 같은 걸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주차하면서 보니 최 기사가 정전기 타월로 차를 문지르고 있다. 백미러 사고 이후 최 기사는 한시도 차를 떠나지 않는다. 백미러 값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언제 와? 저녁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출발인데, 주중에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밀려? 아휴, 골치 아프게 도로 늘리고 할 거 뭐 있어? 휘발유 리터당 10,000원만 받아봐. 차량 통행이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텐데. 이거 개나 소나. 집에 와서 식사할 거야? 저녁 약속 있어. 1시간 안에 서울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당신은? 아니 나야 골프라도 치러 나왔지. 그 사람들도 전부 골프 치러 나온 거 아니겠어? 어쨌든 알았어. 전기밥솥에 코드를 뽑아버리고 가스불도 꺼버린다. 햇반 하나를 데워 혼자 먹는 저녁이 나쁘진 않다. 결혼 과정은 권태기가 지나면 환멸기가 온다지. 환멸기가 지나면 무슨 기가 도래할까? 이 향은 그레이프 후르츠예요.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주면서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향은 로즈마리예요. 지나친 햇살 때문에 우울하고 예민해진 마음을 달래주는 향이에요. 조금만 더 뜨겁게 해주겠니? 등에 놓인 돌이 식은 건 아니다. 벗고 있을 때 가장 쾌적한 온도로 맞춰진 실내에서 어쩐지 등에 한기가 스미는 듯하다. 왜 버림받은 게 나인 것처럼 마음이 축축하고 추운지 모르겠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현이 녀석은 어젯밤 눈을 내려뜨고 말했다. 도란이하고는 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왜냐고 나는 묻지 않는다. 요 며칠 녀석의 홈피에서 읽은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찬 이별의 사유서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내 마음속에서도 도란이에 대한 안쓰러움과 우울한 안도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었으니까. 사랑했다고? 그래, 목숨을 거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지. 100만 사람에겐 100만 가지 사랑이 있으니까. 현이 넌 걔의 가난이 싫은 거야. 간단한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마라. 지난번 만났을 때 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도란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다시 도란을 만나는 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상실감과 죄책감은 봄과 함께 사라지겠지. 도란이와의 다정했던 시간도, 백미러의 파열음도 언젠가는 오래전 채집된 식물처럼 바스러질 것이다. 초핀과 내가 그날 느꼈던 몸의 열기가 이제 식물성으로만 기억되듯. 지금까지 출연해 성선녀, 이호인, 김혜주, 윤동기, 이병영, 정형석, 장민혁, 강유경, 전진아, 박희연, 김희진, 음악 박승현,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예,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 선생님. 네. 네, 인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도란이가 상당히 주로 이제 그려졌죠. 엄마의 혹은 아들 현이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여성 학교 사회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모델에 가까운 사람이라 혹시 있습니까? 뭐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런 여학생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예. 또 지금 제 나이보다 조금 위에 이제 정말 그야말로 며느리감을 고르고 있는 입장에서 아, 지금 벌써 그러십니까? 예, 갈등을 또 느끼는 또 주위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죠. 당당하고 말이에요. 자기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 없는 부모를 만났을 뿐이지 그야말로 참 누가 봐도 괜찮고 반듯한 그런 애죠. 네. 현이는 어떤 녀석일까요? 현이는 청춘의 어리석음. 우리가 그 청춘의 사랑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예. 계산이 없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이 멀어서 하는 게 청춘의 사랑인데 어떤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 익숙해진 자기의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사랑한다는 추상을 통해서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편한 삶을 살아온 예. 청년이죠. 유약한 거죠. 네. 작품에는 이 악역이라든지 미운 역할이 꼭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이 딸아이 명희는 뭡니까 도대체? 도란이를 뺀 네 사람은 네. 조금씩 다른 듯 하면서도 또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재수없어 하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네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인공 나는 남편과 딸과 아들을 조금씩 재수없어 해요. 난 저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네, 딸은 아이의 부유치했던 속물화된 그 모습을 보이면서 뭐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지 아닌 척 하느냐 엄마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결국 이 아들과 딸과 나와 남편 네 사람이 조금씩 다른 듯하지만 전부 똑같은 사람인 거죠. 예. 저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이 명희처럼 적나라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솔직한 게 아니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유층에 대한 적대감이나 환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딸의 모습에 제가 좀 과장되게 좀 극대화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거죠. 네. 작품 속에 양념이다 싶긴 하지만 참 잘 설정한 게 운전기사입니다. 네. 백밀러 고장 사고 난 거 뒤집어 쓰는 불쌍한 운전기사예요. 에피소드죠. 예. 네. 이 자체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여주인공 나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자기를 조금 더 바꾸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삶인데 자기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본의 논리 속에서 내가 그야말로 남편이 그렇게 안 됐으면 너 돈으로 그 돈을 물려주지 할 때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뱉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떤 자본의 어떤 희생자의 모습인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겉으로 나만은 이 가족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다,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이다 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예. 가져온 에피소드예요. 운전기사 에피소드가 그렇고 생각하니까 가벼운 게 아니네요. 나라는 그렇죠. 존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이네요. 네. 예. 예, 정명호 선생님, 이 작품 많이 얘기되고 거론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또 다양하게 평을 해주시고 이슈도 되고 문단에서 상류층의 입장에서 쓴 최초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라디오 독서실 함께한 내 아들의 연인 작가이신 정미경 선생님 함께
전화로 대화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작품에 던져준 메시지를 두런두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휴일 보내는 겁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첨단 IT 산업을 육성합니다. 생명과 바이오 산업에 투자합니다. 차세대 혁신 산업을 지원합니다. 자본시장이 성장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노랑제비꽃 반칠환.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제비꽃 화분이다. 숲이 사람을 푸르게 합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LP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야, 이 노래 오랜만인데. 어디? 예전엔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하면서 이 노래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커피 한잔 해야지. 음악의 향기에 그윽한 커피 향기까지. 전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더해주는 향기로운 시간. 맥심이 함께합니다. 전 둘이한테 하루가 멀다고 국제전화를 하지요. 제 휴대폰 보세요. 00700 수도 없이 찍혀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는요? 집에서도 당연히 00700이지요. 국제전화. 휴대폰도 집전화도 당연히. 00700. 손님, 재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예, 저 딴 것도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 이게 손님 스타일이에요. 예. 아, 별론데. 제대로 말 안 하면 손해봅니다. 엔진오일 갈 때도 지크 엑스큐요. 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세요. 차값을 생각하면 지크 엑스큐. 초보 운전 문근영. 처음 길 위에 데뷔하던 날. 첫 영화 찍을 때만큼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한답니다. 팬클럽처럼 반가운 GS 칼텍스를 만났거든요. 오늘도 GS 칼텍스가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S 칼텍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씨였습니다.